산모들이 이런 방광염이나 신우신염 같은 이 비뇨생식기계 감염이 있어도 뭐 갑자기 폐렴이 온다거나 전신적인 감염 증상으로. 안녕하세요. 대한내조증학회 채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병원 신경과의 김태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산부인과 전문의 우리 동네 산부인과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홍일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굉장히 중요하죠. 가장 핵심이죠. 중요하죠. 네. 임산부에서 뇌졸중이 생겼을 때 급성기 치료, 2차 예방 어떻게 하면 조금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검사를 하게 되면 네. 저희가 이제 골든타임의 치료가 굉장히 중요한 게 허혈성 뇌졸중, 혈관 막혀서 생기는 뇌경색인데, 네. 네. 저희가 빨리 오면은 저희가 이제 중요하게 치료하는 재관리 치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정맥리 혈전용해제가 있고, 그 다음에 동맥리 혈전 제거술이 있는데, 정맥리 혈전용해제는 말 그대로 막힌 혈관을 정맥으로 이제 주사를 넣어서 걔를 녹여주는 거기 네. 때문에 임산부들한테는 사실은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출혈 경향이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진료 지침에는 임산부는 완전 금기는 아니고 상대적 상대적 금기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소규모 연구에서는 괜찮다, 맞아요. 써도 된다라고 하는데 또 산부인과 선생님 시각에서 보시면 어떠실까요? 선생님 말씀하신 정맥내 혈전 용해제는 저희 교과서에서는 출혈만 배제할 수 있다면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골든타임 내에 뭔가 해야 되는 시술들이니까 걱정을 하지 마시고 후유장애를 안 남길 수 있는, 최대한 덜 남길 수 있는 방향의 치료를 빨리 선택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동맥리 혈전 제거술인데, 동맥리 혈전 제거술은 혈관 조영술을 하면서 막힌 혈관 혈전을 이제 네. 꺼내는 거거든요. 근데 앞에서 이제 얘기가 이미 좀 나오긴 했지만, 네. 그래도 이제 MRI는 사실 방사선 노출의 그쵸. 위험이 없고, 그렇지만. CT는 조금 있고, 이제 혈관 조영술을 하면서는 조금 더 위험이 높아지다 그렇죠. 보니, 그리고 이제 조영제도 계속 좀 써야 되는 네. 부분이 있으니 더 많이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그렇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동맥리 혈전 제거술을 해야 될 정도로 큰 혈관이 막혔다면 100% 장애가 생기는 거거든요. 저는 신경과 의사 입장에서는 치료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또 산부인과 선생님은 어떻게? 100% 동의합니다. 왜냐면 이게 결국에는 이제 아기 주수에 따라서 또 조금 다를 수는 맞아요.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신 25주가 넘어가면 방사선이 아기한테 미치는 영향은 정말 좀 낮은 편입니다. 네, 적고. 저희가 뭐 신경 안 써도 된다 할 정도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진단적 방사선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주수가 어느 정도 지나서 이런 시술을 받으신다면 정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주수가 조금 어린 아기를 임신하고 계신다 하더라도 사실은 저는 무조건 이런 시술들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안 하면은 사실은 이제 편마비가 생겨가지고 평생 누워 지낼 수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면 저희는 이제 잘 설명하고 그렇죠. 시술을 동의서를 받고 보통 하는데, 대부분의 환자들은 다 그냥 하세요. 해야죠. 네, 필요하다면 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 충분히 많이 알고 계시는데, 그래도 또 산부인과 선생님의 말씀 딱 한마디 해주시면은 네. 저희 환자분들이 치료를 더 적극적으로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저는 정말 산모도 중요하고 생각합니다. 산모 이제 엄마가 건강해야 맞아요. 애기도 애를 잘 키울 수 키울 수 있으니까요. 있는 부분이니까. 이제 급성기 치료를 마치면 저희가 뇌졸중이 재발하지 않도록 2차 예방 약물을 쓰거든요. 아스피린이라는 것도 네. 좀 쓰고, 항혈소판제도 쓰고, 항응고제도 쓰는데, 저희가 이제 많이 쓰는 게 항혈소판제라고 해서 거기에는 이제 뇌경색에 쓰는 약, 아스피린, 그리고 클로피도그렐, 실로스타졸, 네. 이러한 약들이 있고, 만약에 뭔가 혈전이 문제가 많이 된다라고 하면은 항응고제를 그렇죠. 씁니다. 뭐 와파린도 있고, 최근에 이제 새로 나온 여러 가지 노악, 이러한 약들이 있기도 한데, 이러한 약들이 임산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되게 다르잖아요. 네. 그리고 먹을 수 있는 약이 있고 먹을 수 없는 약이 있기 맞아요.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조금 내용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가장 많이 쓰는 아스피린. 네. 아스피린은 먹어도 되죠? 그럼요. 아스피린은 요즘 산부인과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이 쓰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령 임신이 많아졌고 어떤 시험관 시술을 하거나 이런 케이스들이 많아지고 이제 비만 인구도 점점 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자간증의 위험도를 가진 산모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거든요. 전자간증을 예방하는 목적, 그러니까 임신성 고혈압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아스피린을 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위험군 산모에서는 아예 처음부터 처방을 하면 이 임신 유지도 좀 잘 되고 임신에 관한 합병증도 좀 덜 생기기 때문에 고위험군 산모에서는 이제 아스피린을 사용하고 있는데,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위장관계 출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조금 주의하면서 봐야겠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약 중에 와파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응고를 예방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고, 근데 와파린 같은 경우는 너무 명백하게 기형 유발 물질입니다. 그래서 사실 임신 1, 3분기, 저희가 임신 12주, 13주 이전에는 금기로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거는 용량에 굉장히 이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5mg 이상 사용을 했을 때는 굉장히 아기에게 선천적인 기형을 일으키는 경향이 높다고 돼 있는데, 또 5mg 이하를 사용할 경우에는 덜 그렇게 발생하더라라고 얘기가 돼 있기는 하기 때문에 정말 꼭 써야 된다면 뭐 1, 3분기가 지나서 뭐 저용량으로 사용해 볼 수 있겠지만 와파린을 자신 있게 이제 써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산부인과 의사는 사실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희가 이제 아스피린 말고 다른 항혈소 판제인 클로피도그릴이나 실로스타졸이 있긴 한데 사실 그건 좀 약간 데이터가 부족하죠. 의학적으로 봤을 때 선생님도 잘 아시겠지만 동물 연구는 있으나 사람에서 연구는 맞아요. 조금 부족하다, 뭐 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약제조차도 휴먼 데이터, 인간에 대해서 이제 연구한 건 좀 적지만 산모가 가지고 있는 위험이 이 약을 썼을 때 부작용을 넘어선다면 반드시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이 컨셉들을 산모님들이 조금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뭐 정말 심플하게 감기약만 처방해도 이거 먹어도 돼요? 하고 일단은 받아가셔서 안 드시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뭔가 항생제 같은 것도 잘 안 드시려고 하고, 근데 되게 신기한 건 산모들이 이런 방광염이나 신우신염 같은 이 비뇨생식기계 감염이 있어도 뭐 갑자기 폐렴이 온다거나 전신적인 감염 증상으로 이제 바뀌는 진행이 경우도 되는 있죠. 경우가 많아요. 근데 꼭 먹어야 되는 약, 그리고 뭐 이런 데이터가 부족하지만 크게 문제가 안 생기더라라고 이런 작은 그런 결론이라도 있는 약물들은 크리티컬한 중요한 질환에서는 약을 좀 적극적으로 잘 챙겨 드셨으면 좋겠어요. 네, 약을 잘 드시는 게 중요하고, 그 중에서 가장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는 약은 이제 와파린이니까 본인이 그런 약을 드시고 계시면 그 이제 임신 준비하고 계신다면은 드시고 계시는 병원의 주치 선생님이랑 상의해서 반드시. 약을 좀 변경하고, 그렇죠. 임신 중에 어느 정도 어떻게 유지할지를 조금 잘 모니터링하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뇌경색, 특히 환자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약이고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약인 스타틴. 네. 저희가 고지혈증 약이라고 보통 맞아요. 알려져 있고, 약을 먹으면 고지혈증도 좋아지지만 혈관 건강에도 좋아진다고 그렇죠. 알려져 있기 때문에 환자에 따라서는 고용량을 드시기도 하고 저용량을 드시기도 하고 굉장히 요새 많이 복용하는 약인데, 임산부들에게 스타틴은 먹어도 될까요? 사실은 스타틴은 금기 약물입니다. 이게 LDL 콜레스테롤을 낮춰줘, 흔히 이제 비의료인들이 얘기하는 게 나쁜 콜레스테롤 낮춰주는 약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스타틴 굉장히 좋은 약인데 이제 비임산부에서는 아주 뭐 잘 자유롭게 쓸 수 있지만, 내가 임신을 준비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나는 임신을 했다 하면은 스타틴은 사실은 금기 약물이고, 되도록이면 이제 식단 조절을 하거나 뭐 운동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합니다. 스타틴은 말 그대로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낮춰주는 약인데, 그 콜레스테롤은 저희가 세포막이라든지 아니면은 아기들이 이제 임신 이후에 여러 가지 그 기관이 생성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맞아요. 그 성분인데, 맞아요. 그거를 낮춰버리면 기형도 생길 수 있고, 문제가 될 수 사실은 적절하게 세포 같은 것들이 발달이 되지 않을 수 있어서 임산부들은 스타틴을 드시지 않는 게 중요하고, 원래 스타틴을 드시고 계시는 분들이 임신을 준비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때는 중단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고, 그러한 계획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주치 선생님한테도 반드시 말씀을 하셔서 다른 방향으로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임산부들에게 한 말씀, 어떤 내용이든 좋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뇌졸중의 위험이 높으니까 나는 임신하면 안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선생님 계속 얘기하시는 것처럼 알고는 있어야 된다. 알고는 있어야죠. 이런 본인이 증상이 위험이 있다. 맞아요. 나는 이런 위험 인자가 있으니 좀 더 내가 각성하고 그렇죠. 있어야겠다. 두 번째,
뇌졸중 증상을 인지하고 증상이 생기면 빨리 가서 빨리 치료를 가자. 받아야겠다. 네. 그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렇죠. 네. 내가 고위험군에 드냐 아니냐, 또는 내가 이런 증상이 있었을 때 병원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산전에 내가 어떤 관리를 잘 해야 건강하게 임신 출산을 할 수 있는가, 요 정도만 사실 이 영상에서 얻어가신다면 저는 뭐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몇 달 동안이 본인이 이제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다른 사실 문제들도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생길 수 있는 게 뇌졸중 위험이 있다라는 걸 조금 알고 계시면 좀 더 건강한 출산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